예, 이번 시간부터는 정보보호 관련 윤리 및 법규 파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요, 목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자, 이제 제1장 그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본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 감독,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 총칙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1장이 이제 총칙이거든요. 예, 이렇게 총칙 1장 총칙이 1장입니다. 제 1장 1장 총칙에 보면 제1조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1조에 해당되는 목적 내용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목적에 보게 되면 제1조 1장 1조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1조의 목적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어, 정하고 있으며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옮겨드리도록 할게요. 잘 해보시면 제1조 나와 있죠. 예, 이건 이제 1장 1조입니다. 총칙 1장의 1조에 보게 되면 이 법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바로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요 법률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각 장별로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1장은 이제 총칙에 해당이 됩니다. 1장 총칙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 또는 뭐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뭐 이런 것 등이 제1장 총칙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을 보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등 즉 그 뭐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라든지 또는 뭐 보호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처리, 3장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라고 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라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민감한 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 또는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 뭐 이런 내용들이 제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라고 해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어떤 유출 통제와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5장에는 정보 처리,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 나와 있고요. 즉 개인정보의 열람이라든지 또는 개인정보 어떤 정정이라든지 삭제와 관련된 그런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치라든지 구성 그리고 운영
그리고 조정에 대한 신청이라든지 그 분쟁 조정의 처리 기간이라든지 분쟁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장에는 개인정보 단체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 같은 경우에는 8장은 이제 말 그대로 보충 그 규칙이 되겠죠. 보충 그 다음에 9장은 벌칙, 또 보충 규칙, 이거는 이제 벌칙에 대한 내용들이 8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2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제가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그래서 사망자의 개인정보 가운데 유족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법인, 단체,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 그리고 주소, 연락처 등은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임원, 직원의 연락처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진 뭐 이런 것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일단 이런 것 등은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은 뭐 이런 것 등은 전부 그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사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런 것 등은 다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상호명과 주소, 연락처 등은 이런 거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어, 사망자의 개인정보 가운데에서 유족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 이런 것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보의 종류, 형태 등의 제한이 없고 정보 주체와 관련 있는 경우 객관적 사실, 예를 들면 나이, 어, 키, 몸무게, 주소, 전화번호, 학력 이런 것 등은 물론 주관적 평가에 의한 예를 들면 직무능력 평가, 인사평가, 직무태도 자 이런 것 등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 그리고 어, 사실은 물론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도 특정 개인과 관련성이 있으면 개인정보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허위 정보라 하더라도 사실 정보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결합하여 즉 입수 가능성과 결합 가능성 이런 것 등을 어, 어, 합친 말이 이제 쉽게 결합하여 그러니까 어떤 쉽게 입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입수 가능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수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합하기 쉬운 근데 여기 보시면 입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해당 정보에 대한 합법적 접근 이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결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추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이제 개인 정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그 개인정보에 대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지금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뭐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사실 쉽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소제목만 좀 보세요. 개인정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는 어, 사망자는 개인정보에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성명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만일에 해당 정보만 가지고 어떤 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정보와 결합돼서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된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라고 하면은 사망한 자나 또는 자연인이 아닌 자연인이 아닌 자연인이 아닌 것은 뭐가 있어요? 법인이 있죠, 법인. 그렇죠? 법인 또는 단체 이런 것 등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 법인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 이런 것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이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긴 지금 사망자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 가운데에서도 유족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음, 개인정보라고 하는 거는 개인에 관한 정보잖아요.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만일에 어떤 단체, 즉 여럿이 모인 어떤 단체의 그러니까 단체 집단, 그러니까 집단이 되겠죠. 단체, 집단. 어떤 집단에 대한 통계 정보. 이거는 개인정보 될까요? 개인정보가 아닐까요?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쵸? 그 정보의 종류 또는 형태, 성격, 정보의 형식, 이런 것에 관해서는 어떤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좌우지간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쵸? 해당 정보를 처리한 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정보의 종류, 형태 이런 것 등은 제한이 없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보 주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객관적인 사실 설명드렸던 대로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개인이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보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이것의 주체는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어떤 판단하에 예, 예, 그 판단하에 그것이 예,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근데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그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보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그 결합 대상이 될 어떤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정보와의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지만 이것이 쉽게 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한 해당 정보에 대한 합법적 접근 이용을 말하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말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냥 쉽게 결합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결합 대상이 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대한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입수된 것이 또 다른 정보와에 대한 결합 가능성이 높게 되면 이것은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 용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여기서 쉽게 결합하여라고 하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인데요. 우선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 드리기 전에 이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 자, 왜 개인정보가 중요한지 어,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온 걸 보니까 개인정보의 관리는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사회적으로 큰 사생활에 개인 사생활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요즘 뭐 여러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개인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요. 개인 안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에 어떤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즉 다시 해서 재산적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재산 피해. 그렇죠? 따라서 개인정보를 어떤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거를 또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유출을 한다든지 어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 프라이버시에도 큰 피해를 주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재산 피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팸 문자를 받는다든지 또는 보이스피싱 또는 자신을 사칭한 어떤 금융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이 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는 상당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거는 이런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아래 설명드렸지만 개인정보의 처리자가 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자의 고의나 또는 관리 부지 또는 외부인의 공개로부터 유출되고 변조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다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이 됩니다.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행위 조치 이런 것 등이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만일에 이제 이러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당히 그 법적으로도 이러한 그 정보 유출에 의해서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전부 다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이런 업체들은 이런 개인정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쭉 있는데요. 뭐 일반 정보, 가족 정보, 교육 및 훈련 정보, 그 다음에 병역 정보, 부동산 정보, 소득 정보, 그 밖에 수익 정보, 신용 정보, 고용 정보,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 뭐 일반 정보라고 한다면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요즘에는 이제 주민번호가 아예 이제 웹사이트에서 예전에는 그 인증을 할 때 사용을 했는데 요게 이제 다 사라졌죠. 입력도 못해. 이게 전부 다 어떤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예,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입력되는 것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운전면허 번호 이건 전부 중요하죠. 요즘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그쵸? 개인 신분을 확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이라든지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이런 거 전부 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출생지라든지 또는 생년월일이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가족에 대한 주민번호입니다. 가족에 대한 직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라 가족 전화번호 이런 것들도 다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훈련 정보.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학교 출석상 또는 최종 학력 또는 학교 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상벌 사항. 자,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자, 요즘에 그 정치권에서 어떤 고위 관리자들 보면 고위 관리자들의 어떤 그
어떤 부당한 어떤 부정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 정치인들이 이 고위 관리자에 대한 어, 가족 내역 중에 뭐 어떤 자식의 학교 그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예, 또는 뭐 학교 성적이라든지 좌우지간 뭐 이런 그 학력과 관련해서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시비비가 많죠. 이건 개인정보 침해다. 어? 아니다. 최근에는 뭐 이슈가 되기도 했죠. 예. 문 대통령, 문 대통령, 그 손자죠. 손자. 예. 또 손자에 대한, 야당에서 이제 그 손자에 대한, 학적부, 뭐 이런 것 등을, 조율을 해서 지금, 말이 많죠. 예, 뭐 미국으로 왜, 그, 그 이동을 했냐, 뭐 이주를 했냐, 미국, 그러면서 그 학적에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되기도 했죠. 예, 초등학생에 대한 이거 전부 다 가족에 대한 그 어, 정보이면서 그 가족에 대한 학적 사항들을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병역 정보 또 말할 거 없죠. 예, 병역 정보도 뭐 고위 관리자들은 이런 병역 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다 제출을 하지만 너무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병역 정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 이렇게 이제 노출을 시키게 되면 개인 정보에 걸릴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 예, 고위 관리자들은 이런 정보들 다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뭐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이런 것들 전부 다 예,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 이런 개인정보들을 그 부동산 정보 같은 것들을 예, 함부로 예, 유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득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본금액, 경력, 뭐 수수료, 기타, 원천, 이자 소득, 사업 소득 이런 거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수익 정보입니다. 뭐 보험, 가입 현황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판공비라든지 투자 프로그램 또는 퇴직 프로그램, 휴가나 병가, 신용정보, 대부자력 및 지불 상황, 저당, 신용카드 등등. 그리고 고용정보도 해당이 됩니다. 고용정보, 현재 고용주, 뭐 회사 주소, 상급자 이름,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자세하게 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이런 정보들 전부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법률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이렇게 노출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정보입니다. 법적, 의료 정보, 조직 정보, 통신 정보, 위치 정보, 신체 정보, 습관 및 취미 정보 이런 것 등이 전부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정보라고 한다면 뭐 전과가 있는 경우에 전과 기록 또는 자동차 교통 위반 기록 그리고 파산 및 담보 기록, 구속 기록, 이혼 기록, 납세 기록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함부로 저기 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의료 정보 가족의 병력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의료 기록이라든지 정신질환 기록이라든지 신체장애 혈액형 혈액형도 개인정보에 이것도 조심해야겠죠. 혈액형, IQ, 약물 테스트 등 각종 신체 테스트 정보 같은 것들, 이런 의료 정보들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들이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다음에 조직의 정보, 노조 가입이라든지 종교단체 가입이라든지 정당 가입, 클럽 회원이란 어느 클럽의 회원인지 뭐 이런 정보들, 그리고 전자우편, 뭐 이메일, 전화 통화 내용, 로그 파일이라든지 쿠키라든지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어떤 위치 정보라든지 그리고 지문, 홍채, DNA, 신장, 간순들레 뭐 이런 것 등은 말할 것 없고요. 그 다음에 습관과 취미 정보들도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 흡연을 하는지 또 음주량은 얼마가 되는지 또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 기록, 도박 성향 이런 것까지 다 개인 정보에 포함됩니다. 자,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전혀 물론 여기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개인정보에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예, 상당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등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명시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 그런 것들 중에서 그 개인의 정보에 대한 그 판단을 하는 그 주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체자가 뭐 여기에 그것이 개인의 정보다라고 해당이 되면 이제 뭐 더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이제 개인 정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과 이용입니다. 자, 개인 정보의 수집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과 이용에 대한 요건이 있어요. 일단은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법률, 특별 규정, 그리고 법령상 의무를 준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과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를 꼭 해야지만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법령 등이 정하는 어떤 소관 업무 수행, 즉 공공기관에 하나는 거죠. 그래서 법령 등이 정하는 어떤 소관 업무 수행할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통해서 계약 체결하거나 또는 그에 따른 이행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보 주체와 제3자의 급박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어떤 이익과 관련이 있을 때 이렇게 수집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5번을 보게 되면 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급박한 생명과 신체 재산의 이런 것 등이 해소가 됐을 때는 즉시 중단하고 정보 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액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달성이 있을 때 그때 이런 수집 이용 조건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에서 6의 사유에 따른 수집의 경우 수집의 법적 근거 등을 정보 주체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지의 의무입니다. 자, 고지의 의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고지를 할 경우에는 자,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이렇게 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이런 것 등을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 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부동의 가능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주체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왜 이렇게 수집을 하는지 그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하는 기간은 뭐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런 정보 등 이러한 고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이용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용 약관을 보면 이러한 그 개인 정보와 관련된 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하는 약관이 있어요. 그 약관을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다 이런 고지를 합니다. 왜 개인정보를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그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그 내용들이 다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에, 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최소한 수집에 대한 확인인데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리고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 이용해야 되죠. 예.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부동의를 이유로 그 이유로 한 재와 서비스 제공 거부는 예, 금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체 등 이용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자, 명함, 명함이나 또는 매체 이용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명함 등을 제공받은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 있었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함 같은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예, 사회 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다. 이거는 이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 조치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하거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 있었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면은 뭐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다 공개하면서 개인정보를 입력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입니다. 대리인을 통한 법률 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경우 대리인의 대리 권한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 이용이 가능하고요. 예, 이건 가능하겠죠.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사용자의 관계 이것도 가능하죠.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이나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직장 들어갈 때 개인정보 다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 뭐 연말정산 할 때 뭐 모든 가족 정보들 다 제공해서 예,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에 대한 개인정보 등은 예,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기본적인 정보들은 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